제철 보국, 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 대한민국의 철강 왕이라 불린 박태준은 자본도 기술도 없이 맨 땅에 포항제철소를 건설했고, 그러한 포항제철을 지키기 위해 그가 선택한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 경남 동래 출생인 박태준은 7살 무렵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며 그곳에서 학업을 시작했고, 그는 1944년 강제 징집을 피해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2학년 시절인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산 국방경비대에 자원했고, 훈련 도중 육사의 전신인 남조선 경비사관학교 6기로 입교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당시 교관으로 근무하던 운명적인 인연 박정희와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된다. 이후 박태준은 1948년 남조선 경비사관학교 단기 과정을 마치며 소위로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했고, 그는 6.25에도 참전해 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으며 6.25 이후에는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국방부 인사과장, 25사단 참모장 등의 자리를 거치며 1960년까지 군 생활을 이어왔다. 그리고 1960년 초 박태준은 당시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발령난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인사참모로 박정희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4.19가 일어났고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김종필 등의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박태준은 거사 명단에서 빠져 있어 주체 세력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 박정희가 5.16에서 그를 제외시켰던 이유는 만약 5.16이 실패하여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가족의 뒤를 보아달라는 다음과 같은 이유였음이 훗날 박태준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5.16이 성공하자 박태준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거쳐 같은 해 8월 준장으로 진급했고, 한 달 뒤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그 무렵 박태준도 소장으로 예편했는데, 이때 그는 정계에 입문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정치에는 뜻이 없어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4년 초 그의 유학 소식을 접한 박정희는 박태준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붙잡았고, 이를 받아들인 박태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한일 회담의 성공을 위해 10개월가량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유학을 준비했다. 이때 박정희는 그에게 임자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적자를 면치 못한 국영기업 대한중석의 사장으로 박태준을 임명했고, 이후 그는 적자 덩어리였던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 세우는 경영 능력을 보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구상 중이던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해 피츠버그의 철강 단지를 둘러보고 난 뒤 제철소 건설에 의지를 다졌다. 이후 미국의 제철소 건설 기술 회사인 코퍼스의 회장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하며 한국제철소의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제철 차관단에 관해 논의했고, 이로 인해 1966년 12월 5개국 8개사로 구성된 대한국제제철 차관단 키사가 발족했다. 그리고 1967년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포항이 제철소의 입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대한중석의 사장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박태준이 종합제철 건설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68년 4월 국영기업 포항제철 주식회사의 창립식이 열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항제철의 건설은 순조로운 듯 했으나 부지공사가 한창이던 1968년 8월경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 담당자는 포항제철 건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서를 통해 내놓았다. 그리고 이 무렵 키사마저 한국의 제철 산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몇 년 동안 공들인 제철소의 건설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박태준은 자금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이듬해인 1969년 초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키사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 직접 설득해 보았지만 결국 자금 조달은 실패하고 말았다. 막막해하던 박태준은 귀국길에 들린 하와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 식민 지배의 보상금 격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포항제철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금은 농업과 수산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사용하려면 정부는 물론 일본 정재계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곧바로 박태준은 박정희의 재가를 얻어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의 정재계 인물들을 만나 설득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포항제철소 건설 계획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정되었고 1969년 8월 열린 한일 강요회담에서 양국은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합의했다. 그렇게 포항제철은 1970년 4월 착공식 이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공사가 본격화되었고 이때부터 박태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철소는 조상들의 핏값으로 짓는 것이다. 실패하면 현장 사무소에서 나가 바로 우향우해서 다 같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포항제철의 공사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다. 이 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걸 알고 있던 정치인과 관료들이 설비,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내려 공사에 개입하는 일이었다. 공사 비용이 초과될 우려가 커지자 그는 박정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말을 들은 박정희는 메모지를 내밀며 말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다. 이에 박태준은 정치권의 압력 배제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고 곧바로 박정희는 이 메모지에 사인을 한 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보여주며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말했다.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의 출범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인 권한을 일임한 것이었다. 이른바 종이 마패로 불린 이 종이의 원본은 현재 포스코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후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던 그들로 인해 마침내 1973년 6월 제1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졌고 이때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포항제철은 1974년 약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과 8,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이후 포항제철은 세계의 철강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강 기업이 되었다. 박태준이 그렇게 포항제철을 발전시켜 오던 1979년 10월 그에게 11.6이란 비보가 전해졌고 이 소식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었지만 그동안 포항제철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박정희라는 존재가 사라짐에 따른 어떠한 정치적 외풍이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된다. 1980년 가을 12.12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고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은 박태준에게 국보위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이 말에 박태준은 포항제철을 계속 맡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국보위 제1경제위원장에 취임했다. 포항제철의 정치적 울타리가 되고자 정계에 발을 들인 박태준은 이후 1990년까지 민정당에서 두 차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0년 1월 집권당인 민정당의 대표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출범한 이후 치러진 제14대 총선에서도 그는 민주자유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박태준은 총선 이후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 했지만 이때 김영삼이 반발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는 박태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고 결국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선출되었다. 대선 후보가 된 김영삼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박태준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때 내각제 개헌, 선거 공영제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그는 김영삼에게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김영삼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김영삼과 박태준의 갈등은 깊어졌다. 박태준은 1992년 10월 대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민자당을 탈당한 뒤 제14대 대선 하루 전날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결국 제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이 당선되었고 이듬해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박태준은 이때부터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된다. 1993년 초 박태준은 포항제철 명예회장직을 박탈당했고 또한 포항제철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과정에서 박태준은 포항제철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하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쫓겨나다시피 일본으로 가 있던 그는 이후 4년 동안 정치적 망명 생활을 했고 1995년 8월 특별사면이 되자 1997년 7월 포항 북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렇게 사선 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그는 같은 해 9월 김종필의 제안으로 자민련에 입당해 DJT 연합에 참여한 뒤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의 당선을 도왔고 2000년 1월 그는 김종필에 이어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나 과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져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그는 2001년 포스코의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었고 2008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장으로도 추대되었다. 그리고 2011년 박태준은 급성폐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